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브런치 안방마님 안치홍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아니, 정말 저희 지금 얼마 만에 보는 거 한 열흘 된 것 같은데, 열흘 넘은 것 같은데, 그죠? 열흘 넘었나? 네, 한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봐봐, 이러다 얼굴 까먹겠대요, 의원님. 스테이크, 돈가스, 파스타 먹고 싶다. 아이디를, 네, 아이디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래, 사라팡님도 안의원님 너무 오랜만에 뵈어요. 그동안 뭐 이제 기자님들께서도 또 많이 나오셔서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지만, 안치홍 의원님 또 보고 싶다고 언제 나오시냐고 물어보시는 이 팬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기자들이 나오는 거랑은 또 틀리지. 또 느낌이 좀 다르죠, 의원님 나오면. 네. 지금 주인장이 나와야지. 지금 자꾸 이렇게. 근데 자꾸 바쁘시다며요. 거짓말 하고 있어. 내가 다른 겨울인데 왜 더 바빠? 다른 게 바쁜 게 아니고 네. 많은 분들도 또 뭐 이해하실 거야. 이게 우리 딸이 이제 딸 하나가 있는데 이제 11살인데 네. 최근에는 이제 제가 야구 시즌이 끝났으니까 네네. 좀 학교 픽업도 좀 내가 좀 그동안에 계속 못 해줬던 거. 그렇죠. 아이하고 좀 아침에 좀 이런 시간들도 좀 보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결국은 좀 못 나오게 됐는데. 네. 근데 사실 나와야 편해. 집에 있으면 무지하게 불편해. 근데 또 되게 또 이 따님과의 시간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의원님은. 그거는 진짜 당연하지. 네. 당연히 그래야지,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비시즌, 이 겨울이지만 이 가족에게 가정에 더 충실한 이 안치홍 의원님의 또 비시즌 이제 활동을 또 말씀을 드렸고. 뭐야? 골프 가르쳐 주시는. 따님도 골프 가르쳐 주시냐고.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죠? 걔는 일주일에 2번씩 가긴 가요. 그래요? 근데 요즘 뭐 우리 때나 생각해봐. 뭐 70년대생들, 뭐 80년 초반생들 많이 계실 거란 말이야. 네네. 우리 때 운동학원 끊는 거 뭐야? 태권도. 하나야. 네. 딴 게 없어. 뭐 가끔 뭐 유도는 좀 그렇고. 네. 요즘 뭐 너무 많아. 하긴. 줄넘기 학원이라는 게 있는 거 난 처음 봤다. 줄넘기 학원도 있어요? 줄넘기 학원도 있어. 용철이도 알지? 줄넘기 학원이 있는 거야. 신기하다. 이런 게 다 있나 요즘? 요즘은 선택의 폭이 진짜 다양해졌어, 진짜.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마운틴님께서도 나온다 얘기해 주셨고, 김우미님, 안희우님 오셨네요. 이구이구님, 치디님 더 잘생겨지셨네요. 또 이런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 팁 하나 드릴게요. 야, 이게 사람이 머리 모양이 하나 바뀌면은 맞아. 이게 모든 게 바뀌어. 안 본 새 머리가 많이 자라셨네요. 네. 얼마 전에 딱 이러고 딱 갔는데, 야, 너 요즘 운동 많이 하나 보다 살 좀 빠졌다. 기분 좋게 딱 체중계를 딱 같이 집에 가서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200g 빠졌어. 200g? 200g. 진짜 뭐 안 빠진 거나 다름없는데 그냥 밥 한 번 안 드시면 200g 빠질 것 같은데. 93.2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야식 먹었더니만 다시 93.8로 다시 또 올라가긴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젠장. 시드래곤님 아직 판교 사시나요 하셨는데 송도입니다. 송도. 예전에 판교 사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이제 판교에 처음에 살다가 네. 이제 아이 교육 때문에 판교 집은 이제 세를 주고 이제 저희는 이제 송도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송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뭐 싱크가 살짝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정이 안 되나? 저희 입 모양이랑 이 소리랑 화면이랑 살짝 뭐 안 맞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싱크 잘 안 맞네요. 이런 얘기 해주고 계십니다. 이거 좀 껐다 켜야 돼요. 할 거면 껐다 켜야 된다고요? 방송으로. 방송을? 그럼 안 되지. 근데 그럼 어떡해? 이따 편집할 때는? 그럼 큰일 났네. 왜 이러냐? 유튜브로 보는데 싱크가 잘 안 맞는다고 더러브 GJ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거 껐다 켜야 된다고 하니까 오늘 일단 가요? 그냥 고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고 하겠습니다. 네. 루틴스키 남을 가능성 없겠죠? 이미 미국 구단에서 오퍼 받았다고 하던데요.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에서도 지금 이 루틴스키 선수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좀 이적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NC는 그러면 지금 노진혁 빠져, 양의지 빠져, 박준영도 또 어쩔 수 없이 또 나가, 루친 나가. 내년에 또 쉽지 않겠는데요, 진짜. 또 어려운 시즌이 또 예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 루친스키 선수 제가 최근에 뭐 근황 같은 거를 대충 들었는데 루친스키 선수가 낚시를 엄청 좋아한대요. 이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보니까 해변에서
해변에서 상어를 낚은 거예요. 음. 그거 보고 와 진짜 대박이다 이랬는데 뭐 해변에서 이런 상어 낚는 게 뭐 미국에서는 그래도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낚시하니까 또 옛날 얘기 또 한번 또 잠깐 꺼내 볼까요? 나 뭔데요? 괜찮죠? 예, 잠깐. 해도 되지? 네네네. 그 제가 SK 와이번스 시절에 전지 훈련 이제 저기 플로리다로 가. 네. 근데 플로리다에 SK만 오는 거야. 음. 이제 쉬는 날이 약간 그 베로비치가 시내는 아니야. 약간 시골에 가까운 동네인데 쉬는 날 이제 할 게 없어. 그러면 이제 몇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자, 이제 쇼핑조. 네. 쇼핑조는 이제 버스가 아침 10시에 출발을 해. 그리고 골프조는 알아서들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골프를 노는구나. 그냥 가서 이제 네. 운동 치는 거고. 그 중에 낚시를 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남자. 윤희상. 희상이는 내내 낚시야. 윤상 선수 낚시를 엄청 좋아하는구나. 내내 낚시. 내내 낚시. 오. 쉬는 날마다 그 앞에 조그만한 데 가가지고 그 낚시하고. 그리고 이제 방콕조는 뭐 물어보나 말하지. 위원님은 뭐였어요? 난 방콕조. 나는 이제 딱 이제 애들 다 가면은 네. 점심 때 이제 네. 식당에 딱 가서 식당 가면 이제 모든 그 라면 종류가 다 있습니다. 오. 야식으로 먹으라고. 그걸 이제 혼자서 다 끓여 먹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뭐 베이컨부터 엄청 싸잖아. 네. 거기 식재료들. 그럼 다음 날 이제 식당 아줌마가 이제 와서 이제 막 뭐라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고. 이거 누가 먹었냐고. 아침 재료로 준비한 건데 또 어떤 새끼가 처먹었냐고. 아 왜 그렇게 또 많이 드셨어요? 그랬지. 아 또 선수 시절 있었던 일화입니다. 어쨌든 지금 뭐 코로나 걸리신 분들 또 계십니다. 스웨이님 코로나 걸려서 목이 아픕니다 하셨는데 요즘에 또 다시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맞아요. 요즘에 독감도 엄청 유행이라고 해요. 요즘 독감 감기 엄청 독하니까 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걸리신 분들 물 꼭 많이 마시고 건강 관리에 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저희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실 이제 우승팀이잖아요. 우승팀이 기분 좋아야 할 이 스토브 리그가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슈들로 보자마자 짜증났어. 네,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좀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우승한 지 한 달 만에 지금 아이러니한 일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이 SSG의 류선규 단장이 지난 12일 사임 의사를 밝히고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류선규 단장 사임 전에 다른 보직을 제안받았습니다만 거절했다고 알려졌고요. 최근까지 선수단 연봉에서부터 자유계약 체결 그리고 외인 구성까지도 주도하고 있었기에 또 놀라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임 하루 전 11일에 진행된 팬 페스티벌에서도 참석을 했고요. 사퇴 후에 소임을 다한 것 같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업무들까지는 마치고 이제 단장 일을 그만두겠다라는 이제 의미를 또 얘기를 했으니까 류선규 단장이 또 그래도 끝까지 또 책임을 다하고 가려는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2001년에 SK에 입사한 뒤 뭐 20년 넘게 SK에서 SSG에서 또 활약을 했었고 또 단장으로서 올해는 와이어 투 와이어 통합 우승까지 일궈낸 정말 뭐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SK 그리고 와이번스부터 이제 랜더스까지 정말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전문가인데 지금 이 류선규 단장의 사임 이후로 외부 요인이 좀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죠. 이 소문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단순 사임으로 보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이름이 언급되면서 뭐 비선실세 논란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심세계와도 전혀 관련이 없는 외부 인사고 전효진 구단주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기장은 뭐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은 물론이고 구단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KB로부터 아이디 카드 발급받았고요. 그리고 자문이라는 직함으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문을 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구단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다. 그리고 선수들과도 어느 정도 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단과 합의 없이 시장에 나온 포수 쪽과 접촉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뭐 물론 뭐 이쪽에서 해명을 하기로는 뭐 어디 가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냥 단순하게 질문한 것뿐이다라는 이제 해명이 있었는데 자, 이 소문이 좀 현실이 되었죠. 새 단장으로 김성용 퓨처스 R&D 센터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좀 이 특정 인물과 굉장히 또 친한 인물이라는 얘기가 또 드러나고 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님? 일단 저는 첫 번째로 김성용 전 그 야탑고등학교 감독이 SSG 랜더스 그 R&D 센터장으로 부임을 한다라는 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네. 사실 한번 놀랐었고
뭐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쪽 분야의 어떠한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 단장으로 선임이 됐다라는 뉴스를 접했을 때는 이거는 뭔가가 있구나.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숨길 수가 없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 그리고 SSG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은 아마 다 가지실 겁니다. 더군다나 사실 김성룡 이제 신임 단장이 본인이 나서서 어떻게 막 이런 것들을 막 움직여가지고 본인이 단장 자리까지 올라갔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일 수도 있어.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크게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만약에 비선 실세가 만약 있다면은 그 사람이 이런 그 위치까지 올려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반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화살이 김성용 신임 단장한테 가야 될 게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이제 SSG 랜더스와 류선규 전 단장한테 지금 향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류선규 단장 그 인터뷰 내용 짤막하게 들어보면은 결국은 나가라는 거였고. 그렇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위쪽에서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우승팀이 뭔 변화가 필요해?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야구계에 종사하신 분들 뭐 플레이어들도 있지만 이제 뭐 그다음 프런트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 어떻게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하겠냐고 이제 일을.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이거 똑같은 거야. 올해 우승 지금 쓰기 했지. 쓰기 했는데 올해 누구야? 뭐 예를 들어서 박상현? 유격수? 박성현? 어. 네. 너무 잘했어. 근데 박성한. 박성한. 그래, 박성한. 너무 잘했어. 근데 이게 재계약 대상자가 아니야. 너무 잘했는데. 그런 꼴 아니야? 그거보다 더 심하죠. 어떻게 보면. 뭐 똑같은 얘기 아니냐고. 더 큰 이제 총괄하는 그런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류선규 단장이 팀을 이끌어 나간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외부 외압 때문에 그리고 이 구단주와 친분이 있는 사람의 입김 때문에 이렇게 인사가 바뀌었다라는 게 일단은 좀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또 계십니다. 근데 냉정하게 보면 일단 모기업이 바뀌었는데 그 전 SK 출신 임원을 교체하는 것은 그룹의 경영상 이해할 만한 부분 아니냐 이런 질문도 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그 기업 자체가 주인이 바뀌면서 류성규 단장이 일단은 그 구단에서 발표한 내용은 2년 동안은 전부 다 안고 가겠다. 이걸 발표를 했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구단에서 약속은 지킨 거야. 약속은 뭐 지켰다고는 볼 수가 있는데 너무나도 큰 성과를 이뤄낸 그 팀의 한 일원으로서 그 사람이 너무 이렇게 힘없이 이제 물러나야 된다라는 그 박탈감이 네. 뭐 너무나도 큰 거지. 이거 지금 팬들이 뭐 보면은 뭐 기사에도 보면 뭐 트럭 시위부터 뭐 너무나도 지금 많은 불만들을 나타내고 있는 지금 상황에 지금 저 역시도 지금 좀 너무나도 많은 실망을 했고 나는 심지어 그 집 앞에 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5분이면 가는데 나는 한 15분 더 가서 저기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을 가. 네. 거기는 신세계야. 아 그래요? 현대는 현대고. 네. 나 진짜 웬만하면 커피 우리 저 송도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 보면 투썸하고 저 뭐냐 그 스타벅스하고 거의 대부분 붙어 있는 데들이 많아. 난 스타벅스만 가. 네. 이렇게 되면 진짜 너무 속상해. 그러게요.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구단주가 댓글창 다 닫은 게 의심이 가장 되는 거죠. 힐러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정용진 구단주가 SNS를 통해서 이 팬들과 또 적극적인 소통을 펼쳐왔었던 구단주이기 때문에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뭐 이제 힘든 하루라고 이제 올렸는데 그 이제 댓글창 다 닫고 게시물을 뭐 삭제하기도 하고 뭐 일부 팬들은 또 차단을 됐다라는 이제 얘기까지도 있으니까요. 참 지금 현재 이 논란에 있어서
뭔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혹은 이제 또 소명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일단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이 김성용 이 단장 아래에서 만약에 내년에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다면 뭐 이 논란도 금방 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또 성적의 압박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우승시킨 단장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 논란이 잠식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또 우승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을 야구는 뭐 당연한 얘기인 거고 이제 뭐 우승을 다시 지키지 못하면은 분명히 많은 화살이 이제 향할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 글쎄요 뭐 단장이라는 그 역할이 뭐 사실 신임 단장들이 와서 우리가 성과를 내는 그런 시즌을 거의 본 적이 없죠. 그렇죠. 대부분 보면은 뭐 이제 야구계 뭐 야구판에 오래 있던 분들 현장 출신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민천 단장이라든지 뭐 장정석 단장이라든지 또 롯데 누구야 성민규 단장 네. 이런 사람들 뭐 신선하게 뭐 영입했다 이제 뭐 새로운 새롭기는 맨 하위권에 계속 머물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똑같은 거 유성규 단장만큼 그 잔뼈가 굵은 사람 그 모든 보직을 경험한 단장이 아마 없을 걸요. 그렇죠. 정말 많은 보직을 다 두루두루 다 그걸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류 단장은. 그리고 정말 야구밖에 몰라. 야구밖에 몰라. 연패 빠지면 자기가 삭발해. 아 진짜 단장이 대단하지 않냐? 와 프런트 직원이 프런트 때 자기가 막 밀어 머리. 그런 그 정도로 야구밖에 모르시는 분이야. 근데 참 좀 짠해. 내년에 얼마나 많은 또 그 큰 그림을 그리고 구상을 또 그렸겠어. 근데 이건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 이미 처음부터 2년만 하고 나가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뭐 나가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요, 네네네. 연미진님께서 코치진도 많이 바뀌고 단장까지 어수선합니다. 선수들은 이럴 때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수선해서 다음 시즌 준비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 선수들 물론 있죠. 물론 영향이 갑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호흡을 맞춰오고 정말 피땀 흘려서 정말 힘든 노력을 많이 한 끝에 같이 이제 챔피언 이 반지를 꼈잖아요. 그렇죠. 그 분이 결국은 떠났고 또 새로운 분이 왔잖아요. 이게 이 호흡이 과연 얼마나 그 소통이 되고 이제는 옛날에나 단장이 뭐 선수들 감독 코치들 지시하고 뭐 하고 얘기하고 하던 시대인데 지금은 단장하고 선수가 편안하게 식사하고 야식도 먹고 이런 사이가 지금은 이제 돼야 되는 거야.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소통이죠, 네. 근데 김성용 단장이 물론 이제 선수들한테 이렇게 살갑게 다가갈 텐데 과연 선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예전에는 단장이 뭐 부르면 뭐 만사 제쳐두고 뭐 가야지.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렇다. 요즘 안 그렇다니까.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래요. 위원님은 류선규 전 단장님과 추억 있으신지 또 궁금하다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할 때 제가 1월 초에 은퇴를 했는데 네네. 그때까지도 가장 말렸던 분이에요. 그때까지도 계속 가장 말렸던 분이고 결국은 이제 뭐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제가 이제 그만두면서 지금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코치 TO도 다 찼다. 1월 달이니까 이미 뭔가 널 해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주기는 어렵다. 지금 뭘 할 거냐? 저는 방송을 할 거다. 뭐 연락이 온 데가 있냐? 사실 없었는데 있다고는 했지. 자존심 때문에 있다고 했지. 진짜 있냐? 그래서 곧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랬더니만 다 선수 자기 본인이 이제 알고 있는 것들 다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일주일 한 3, 4일 있다가 진짜 4군데 방송사에서 다 연락 왔어. 하자고. 그래서 방송 쪽에 이제 이렇게 또 길을 또 터주신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방송 해설위원 할 때도 자주 봐요. 자주 봤어. 특히 이제 구장에서 제가 중계하러 가게 되면 꼭 인사하고 차 한잔 하고 식사도 하면서 뭐 그럼 맨날 야구 얘기. 그러네요. 우리 팀 도대체 네. 뭐가 부족하냐. 바깥에서 볼 때는 어떤 게 부족해 보이고 좀
그런 조언도 좀 해줘라.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하고 하여튼 야구밖에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예. 점중이님 말씀처럼 끝까지 책임져주는 단장님이셨네요. 멋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해 주셨고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이린 안님께서 이제 유튜브에 달아주신 댓글인데 지금 쟁점은 류선규 단장이 물러난 게 아니라 비선실세가 한 야구단을 좌지우지한 것입니다. 정 관여하고 싶으면 공식적인 자리, 즉 직책이죠. 직책을 주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야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AD 카드를 받은 자분은 이제 그분 한 명밖에 누구야? 없다. 나 너무 궁금해. 뭐 찾아보시면 나와요. 찾아보시면 그래? 나오는데 이제 이 이마트에 그 김 중에 근데 저도 이제 이거 김 제일 좋아하긴 하거든요. 이 브랜드를 가장 좋아하긴 하거든요. 이 브랜드가 가장 짭조름하고 맛있는 그 김 브랜드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김을 가장 좋아하는데 여기 써줘. 난 잘 몰라. 난 뭔지 몰라. 이거 알아요? 그렇지. 이 유명한 김이잖아. 그렇지. 요거 이제 납품하는 이마트에 이제 납품하는 그 상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저 이제 자문 역할로 지금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정영진 구단주와 굉장히 친하다, 친분이 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야구 전문가라고는 사실은 볼 수는 없잖아요. 이제 야구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입김이 어쨌든 구단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팬분들께서 충분히 좀 걱정하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사회생활은 라이를 잘 타야 한다라는 것을 야구 세계에서도 보게 된다고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여러모로 좀 씁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20년 넘게 야구만을 보고 야구를 사랑했었던 이제 유선규 단장이 또 밀려나게 된 것 또 어느 팀에서라도 뭐 어떤 직책이라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충분히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곧 다시 한번 야구계에서 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뭐 댓글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이 탄탄하고 선수들도 자기 일이니까 어느 정도 성적이야 나겠지만 자꾸 저런 외부 인사 얘기가 새어나오는 게 근본적으로 옳은 일인가 싶다. 아드리엔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렇게 사실 아무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음. 아무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일이 잘 되고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뜻이야. 근데 자꾸 이렇게 지금 그 좋은 이미지가 점점 망가져가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워. 재창단을 해서 2년 만에 그쵸.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진짜 SSG에 대한 그 이미지가 더 좋아졌다. 그렇죠. 관중 동원도 1등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졌는데 그게 정말 한순간에 그러니까 뭔가 이 정상에 오르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피와 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거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라니까. 그래서 이거 빨리 어떻게 해서든 수습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휴식님이 사장이 지가 좋아하는 사람 꽂는 게 이상해?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뭐 사실 뭐 기업이나 어떤 조직으로 보면은 그게 틀린 그거는 아니죠. 그건 틀린 그거는 아니야. 그리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는 없죠, 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우리 끈끈하잖아. 네. 그런 게 인맥이라든지. 있는데, 네. 그런 게 좀 어쨌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은 사실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지가 좋아하는 사람 꽂는 게 이상해? 뭐 물론 이제 코드 인사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은 거. 저도 사실은 뭐 다른 데서 만약에 방송을 한다 그랬을 때 누구 어때요? 그러면 안총희 의원님 좋습니다. 재미있으시고 뭐 저랑도 이제 잘 맞아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공식적인 공개적인 그 절차를 통해서 이제 선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 어쨌든 이게 전문가를 밀어내고 이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의 지인을 그러니까 친한 사람을 이제 단장으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과정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휴식님은 한번 내려보세요. 뭐요? 이게 뭐야? 됐어요. 이건 뭐 좋은 얘기라고. 아니 이게 이거. 휴식님 뭐가 불만이야? 뭐가 요즘 뭐가 불만이 많으신 거 같은데? 대표님이신가? 그러실 수도. 네. 교체는 할 수도 있지만 시점이 좋지 않고 방법이 또 좀 그렇다. 차라리 정당하게 이유를 밝히고 싹 바꾸는 임명을 해도 됐는데 굳이 잦은 사퇴라는 형식으로 아는 거 다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래. 그쵸. 원하는 사람 안 치는 건 문제 아닌데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우승시킨 단장을 날렸으면 그 이상의 능력이 있어야
납득할 수 있겠죠. 황태자님께서도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선임을 해야지 아무것도 아닌데 뭐라고 하는 게 또 문제인 것 같다. SSG 코치진 그리고 이제 조원우 수석 코치 또 선임하셨다고 하는데 조원우 수석 코치는 이제 사실 이제 이 감독도 해보고 다시 내려와서 수비 코치 하고 뭐 이제 수석 코치까지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최근에 사실은 이렇게 감독 하셨었던 분들은 다시 이제 현장에서 더 낮은 직책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조원우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착착착착 본인의 또 보직을 찾아서 열심히 하시는 것 정말 같아요. 그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가 어떻게 코치를 하냐, 밑에서 음. 일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생각들은 좀 버리시고 조원석 코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허서명 감독도 절로 갔잖아요. 네네. 롯데로 롯데로 갔나요? 갔죠. 네. 롯데로 이제 갔고 뭐 어떻습니까? 이종운 감독도 롯데 맞아요. 감독했다가 2군 감독했다가 또 다시 이제 롯데로 다시 이번에 또 뭐 2군 감독으로 또 가셨는데 그 뭐 어떻습니까? 선수들도 반가워하고 더 환영하지.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네네. 어쨌든 지금 댓글창에 장은상 기자님 또 오셨어요. 안충현님 가끔 대타 뛰는 장은상 기자입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하세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응원의 메시지. 대타 저기 장 기자님 대타는 무슨 대타야? 우리 다 그 역할에 맞게끔 다 하는 건데 우리도 저기 힘을 모아서 빨리 여기 이창규를 몰아내자고. 저기 왜 몰아내? 왜 은사, 담당 은사. PD를 몰아내? 몰아내야 돼 저거. 진짜 어이없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알았어. 반갑습니다. 장은상 기자님. 또 바쁘실 텐데 또 와가지고 또 채팅도 남겨주시고. 어쨌든 저희가 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키움 히어로즈 사실상 2023 시즌 구상을 마쳤습니다. 한현희 선수, 정찬원 선수는 아직까지 계약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협상 테이블조차 차리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둘의 사인 앤 트레이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키움 쪽에서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일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2022 시즌 모두 예상을 깨고 한국 시리즈 준우승 차지했죠. 창단 첫 우승을 목표로 스토브리그에서 알찬 전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뭐 외부 FA 영입이 그동안은 드물었습니다만 보상금 포함해서 총 50억 2,500만 원을 투자해 투수 원종현 그리고 외야수 이형종 선수까지 영입하면서 불펜과 타선에 좀 무게를 더했고요. 임창민, 홍성민, 변시원, 정영민과도 계약하며 뎁스까지 강화를 했습니다. 2019년부터 꾸준하게 활약을 펼쳤었던 에릭 요키시와도 재계약 맺으면서 투수 아리엘 후라도, 내야수 에디슨 러셀 외국인 구성까지도 마친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제 키움이 전력을 더 끌어올릴 방법 역시 FA, 내부 FA와 계약일 텐데 아직까지 한현희와 정찬원 선수와는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약 조건조차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팀 내 입지가 굉장히 좀 좁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선수는 각각 FA A등급, B등급을 받았다라는 것도 다른 팀 이적 좀 쉽지 않게 한 원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보상 규모를 떠나서 한현희 선수와 정찬원 선수의 경쟁력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조만간 이제 공식 업무를 마칠 예정이라고 하는데 키움 입장에서는 두 투수와 내년에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한현희 선수와 정찬원 선수 FA 시장에서 인기 이렇게 없을 거 예상하셨는지 이 정도까지는 궁금하죠.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한현희 정찬원은 한현희 선수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보면은 기량이나 그리고 장래성 앞으로의 이 선수의 활용 가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4년이 뭐야? 6년도 가능한 선수지. 응? 근데 아무런 지금 뭐 오퍼도 없고 나는 그렇다고 봐요. 이제는 이 선수에 대한 이미지 이건 이제 뭐 한현희 선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수의 개인에 대한 그 이미지라든지 그런 뭐 인성이라든지 야구 외적인 그런 부분들 그쵸. 이런 것들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크게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저는 원종현 선수를 예를 들고 싶어요. 원종현 선수는 나이도 진짜 제일 많아. 맞아요. 제일 많고 30대 이제 후반인데 4년 계약을 안겨줬어. 근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물론 기량도 좋지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인품, 성품 그리고 뭐 후배들에 대한 그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약 그 금액 안에 다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근데 이제 한희애 선수는 여러 가지 좀 사회적인 이슈도 좀 많았고 문제도 좀 많았고 정찬원 선수도 보면은
시끄러웠던 얘기들이 또 많고. 아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두 선수가 너무나도 어려운 지금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20승씩 맨날 하면은 그러면 또 문제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이런 것들이 좀 계약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년에 보자고 했다는 건 이건 뭐 계약을 안 하겠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진짜 이제 내년에 보겠다라는 거는 진짜 굽히고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사인 앤 트레이드도 해줄 생각 없고, 그러니까 사인 앤 트레이드라는 거는 결국에는 구단 입장에서는 좀 대승적으로 선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뭐 호의라고도 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키움 입장에서는 급할 필요 없다. 좀 기다리면 뭐 선수들이 뭐 알아서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팀에서도 그렇게 원하는 팀이 없어 보이니까 굳이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이 선수들과 계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키움 프런트에게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 갑이지. 프런트가 선수가 먼저 해서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그냥 뭐 칼자루는 지금 뭐 구단이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두 선수는 계약은 하긴 할 텐데 네. 정말 헐값에 할 수밖에 없는 뭐 수준까지 온 것 같네요 지금. 그러게요, 뭐 내년에 그러게요. 지금 얼마야 지금 오늘 15일 아니야? 네, 오늘 15일이요. 그러면 보름이나 보름이나 남았는데. 남았는데 그거를 그냥 좀 그러네. 너무 근데 그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어. 이게 그 뭐 금액이 올라간 게 아니라 선수들의 계약이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막 와르르 대형 계약들이 네. 막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 대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이제 없잖아. 없는 상황에서 정말 이 두 선수 하루빨리 좀 계약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두 선수한테는 너무나도 불리한 지금 위치입니다. 그러게요. 네. 이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현재로서는. 유튜브로 하니까 좋다. 늦게 와도 앞부분 볼 수 있어서요. 안치홍 의원님 오랜만이라고 또 스테파니님께서도 인사를 해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이솔님 오늘 수요일인 줄 알았는데 목요일이었네요. 앞부분 놓치셨나 본데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사실 이 두 선수 같은 경우 키움이 아닌 다른 팀이 사인인 트레이드로 영입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지 사실 이 뭐 워크에식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 사생활 부분 이런 거를 제하고 봤을 때는 아직 야구로만 봤을 그쵸 때 아직 야구 내적으로 혹은 이제 투수진이 불안한 팀, 불펜, 선발 뭐 할 것 없이 불안한 팀들은 매력을 느낄 만한 카드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는 그래요. 충분히 투수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물론 이제 정찬원 선수는 충분한 휴식이 좀 필요하고 정찬원 선수의 보직은 선발이 아니면 사실은 연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선발이 부족한 팀에는 좀 저렴하게 지금 뭐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정찬원 선수가 C등급인가요? B등급입니다. B등급. 네네. 등급도 C등급이면은 어떻게 좀 고려해 볼 만한데 그쵸. 이게 또 등급 자체가 B등급이면 조금 그렇고 한현희는 뭐 A등급이고. 그니까요. 네. 이게 사실 뭐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상 선수를 내줘야 된다라는 게 정말 영입하는 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속 사인 앤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등급제 조금 애매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까지도 또 팬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 오히려 보상 선수로 나가는 선수가 더 잘할 수도 있다. 맞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영입에 있어서 꺼려지는 그리고 이 격차가 클 수밖에 없는 특급 FA와 그렇지 않은 FA 선수들이 같은 등급으로 묶이면서 좀 손해를 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찬원은 주면은 또 그만한 선수도 받던지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비슷할 수도 있거든. 구단이 생각을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정찬원 선수를 영입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 일단은 그래요. 안 되면 뭐 FA 미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시 열정으로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선 다른 팀 가는 게 본인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써니님. 근데 이제 영입하는 팀 입장에서는 이 보상 선수, 보상금까지 줘가면서 영입하기에는 그만한 가치를 못 느끼고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키움이 일단은 사인해서 뭐 하나 받고 그냥 보내주쇼 약간 이런 느낌인데 키움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치.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어차피 저 두 선수들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없어도 키움은 뭐 큰 타격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키움은 사실은 큰 타격은 없어 보입니다. 한혜희 선수 포시즌 엔트리 안 들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물론 뭐 약간 벌떼 마운드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그런 저걸 보내기는 했는데 네. 있으면 물론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선수인 것만큼은 확실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굳이 내년 시즌 그 구성원에 두 선수의 이름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획에서 제외하고서 시즌을 계획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선수들로 이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협상 테이블도 차리지 않고 시간 뭐 나면 내년에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키움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뭐 장재영 선수도 지금 뭐 질롱 코리아 가서 뭐 경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선발로서 이제 내년에 구단에서 좀 많은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작년 또 신인이었던 주승우 선수도 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 그렇죠. 뭐 이런 그 선발로서 충분히 활용 가치가 되는 선수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굳이 비싼 돈을 주면서 이 선수들을 과연 영입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의무적인 거는 아니에요. 이 선수들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는 아니야. 네네. 솔직한 얘기로 구단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키움이라는 팀 특성상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는 이미 이형종과 원정현 선수를 잡으면서 많은 돈을 투자를 그렇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두 선수의 입지가 그 두 선수의 계약으로 인해서 더 좁아졌어요. 이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키움 히어로즈는 다음 시즌 또다시 우승 한번 노려보겠다 여러 가지로 보강을 하고 있지만 이 두 선수의 자리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본기 선수 또 얘기도 있습니다. 구단과 협상 중인데 아직 계약 소식이 왜 안 나오느냐. 이 계약금 쪽에서 조금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신본기 선수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낫죠. 어쨌든 원소속 구단과 테이블은 차린 상황이니까. 이제 뭐 결국은 선수가 숙이는 수밖에 없어요. 계약을 빨리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거의 S급 정도 되는 선수라면 이 줄다리기가 가능한데 네. 신봉기 선수의 지금 현재 팀 내 위치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이제 뭐 구단이 더 이상의 투자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예상했던 그리고 발표했던 그 금액에서 어떻게 해서든 뭐 맞춰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저는 이 두 선수가 생각보다 또 인기가 없는 이유 역시 야구가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라는 이제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래도 이 팀 스포츠에서는 한 선수 한 선수가 주변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열심히 하는 선수들로만 구성된 팀에 있는 선수들은 젊은 선수도 그렇고 베테랑 선수들도 그렇고 쟤 보니까 나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래서 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쟤도 노는데 나도 좀 놀아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뭐 물론 그럼요. 있으면 안 되겠지만 당연한 사람인데 뭐 당연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실히 선수 평가에 있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른 선수 뭐 권희동 선수도 있고 이명기, 뭐 이재학 뭐 이런 선수들도 있는데 한현희 그리고 뭐 정찬원 이런 선수 신봉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그 에이전트 제도가 시작된 지 꽤 됐죠. 그렇죠. 모든 선수들이 다 이제 에이전트들을 다 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S급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사실 필요 없어도 그 정도 금액은 알아서 만들어져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에이전트가 발벗고 뛰어야 될 상황이 지금 제가 거론했던 선수들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수들은 정말로 발로 뛰면서 정말 발품 팔아가지고 막 만나서 조율하고 협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정말 특급 S급 선수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있으면 알아서 연락 오고 알아서 찾아오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말로 그 에이전트들이 많이 지금 발로 막 뛰어다니면서 선수들을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뭐 어쨌든 이제 두 선수들 외에도 아직까지 팀을 못 찾은 FA 선수들이 얼른 또 잘
좋은 팀을 만나서 또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 시즌 또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FA 미아가 되는 것은 또 최악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두 선수들에게 또 계약 소식이 들려오기를 좀 기다려 보겠고요. 자, 저희가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이제 안치홍 위원님과 함께 이 방송을 또 진행을 해봤는데 아침잠 많은 안치홍 위원님이 또 나오시다니 박용상님 또 놀라셨습니다. 놀라셨군요. 근데 네. 생각해 보면은 내가 시즌 때 정말 일주일에 5번씩 계속 나왔잖아. 그쵸. 내가 지각한 적 한 번도 없어. 진짜 한 번도 없으셨어요. 맞아요. 저는 지각 정말 미리미리 와서 뭐 방송 중간에 똥을 싸가지고 빠지는 경우는 있어도 지각은 하지 않는다. 이거 진짜 이 점은 진짜 알아주셔야 돼요. 최고지, 최고. 네, 진짜로. 맞습니다. 그건 진짜 이 위원님이 게다가 이 가까운데 저는 이제 가까운데 사니까 걸어서 한 10분도 안 걸리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일어나기만 하면 잘 오는데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1시간이 뭐야 한 1시간 반 걸릴 때도 있잖아요. 안 진짜 차 막히면은. 나 10시 방송인데 최소한 7시 50분에 내가 출발을 해요. 2시간 10분 전에. 근데 어쩔 때는 1시간 반 걸릴 때 있고 어쩔 때는 1시간 걸릴 때도 있고 내가 볼 때 맥시멈 2시간까지는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선택을 한 게 7시 50분이 딱 마지노선이야. 적당한 시간. 2시간 걸렸을 때도 딱 안 할 수 늦게. 있게끔. 네. 똥은 좀 어쩔 수가 없어. 중간에 그래요. 뭐 급동 싸는 거. 출근은 인정. 근데 출근해서 짜증내. 그렇지. 다또가 여기 지금 채팅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뭐 학생도 있으실 거고 직장인도 있으실 거고 다들 이제 일을 하시는데 저도 똑같아요. 이게 방송이라는 거 뿐인 거지 똑같이 나와서 일하는 건 똑같다니까. 그쵸. 어. 그 정도에는 사실 위원님 뭐 투정 부리시는 거는 좀 용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나 이제 오면서 이제 전화를 하죠. 투덜투덜. 전화를 하면서 이거 삐 처리 해주냐? 네. 용철아? 해요. 야, 어때? 씨발 존나 막혀. 나 괜히 했어. 씨발 막 이러면서 맨날 그러게 투덜투덜대면서 오잖아. 그리고 결국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또 뭘 안녕하세요. 야 상현아. 이러면서 상현아 오는데 2시간 걸렸다. 2시간. 여튼 진짜 이창규 자기 어이없어. 은상아 저 이창규를 몰아내야 된다니까. 근데 자꾸 뭘 몰아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앞서 약간 육두문자가 나간 건 네. 그냥 우리 남자들끼리 일상 대화할 때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네네. 현실감 있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게 좀 들어갔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 목요일 방송 좋다고. 드디어 내일 또 이제 금요일입니다. 어쨌든 이제 12월도 벌써 절반이 지났어요. 12월 15일입니다.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 또 약속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요즘 또 날씨 춥습니다. 감기 꼭 조심하시고 또 저희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또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 치는 거 봐. 표정 갑자기 좋아진 거 봐.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